월급을 많이 받는 제 친구들에게 돈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현금 흐름이 엉망이기 때문이죠. 환영합니다. 마인드 FM입니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아주 소중한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대부분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처럼 번듯한 직장을 가진 친구들인데요. 남부러울 게 없을 것 같은 이 친구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돈입니다. 이것저것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애 한 명 키우는데도 돈이 엄청 든다. 대출이자 갚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야. 대한민국에서 월급을 많이 받는 제 친구들의 가장 큰 걱정이 돈이라고 하니까 조금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월급을 많이 받는 제 친구들에게 돈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현금 흐름이 엉망이기 때문이죠. 현금 흐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평생 돈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금 흐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현금 흐름이란 단어를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곤 하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선 현금이 많아야 한다는 거지? 아니, 현금이 많은 사람은 이미 부자인 거지.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럼 그 현금이라는 게 뭔데? 현금 흐름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돈의 흐름인데요. 자신에게 들어오는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 친구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현금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심히 일한 뒤에 월급을 받아서 학자금 대출, 아파트 대출, 자동차 할부를 갚고 관리비, 생활비, 통신비, 교통비, 그리고 보험비로 쓰고 남는 돈을 저축하는 것. 이처럼 자산이라고 할 만한 것은 오직 직장 하나밖에 없으면서도 부채란 부채는 다 있습니다. 승진을 하더라도 이 생활은 별반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승진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더 좋은 아파트와 더 좋은 차를 사거나 더 비싼 부채를 샀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신혼 때 살았던 24평 아파트와 경차 생활을 계속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 아무리 금검절약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자녀들이 커감에 따라서 들어가는 교육비 또한 높아지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구조인 겁니다. 오죽하면 대기업 부장님들이 신입사원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월급이 작은 것 같겠지만 지금 너 나이대가 가장 여유로운 시기야. 난 용돈 50만 원 받아. 이렇듯 대부분 사람들의 현금 흐름이 엉망인 이유는 자산과 부채의 차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지금 가지고 있는 자동차는 자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채죠. 이 내용을 모른다면 앞으로의 미래도 지금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아파트는 부채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부채가 아니라 자산인데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서 매달 꼬박꼬박 월세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집이 부채가 되는 이유는 아파트가 매달 돈을 뺏어가기 때문입니다. 자가에 살든 전월세에 살든 내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부채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저처럼 남에게 임대를 해준 아파트가 자산인 이유는 매달 저에게 돈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월세를 받아서 소득세와 자산세를 내고 남은 현금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결국 자산이냐 부채냐를 가르는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현금 흐름인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자산을 계속해서 늘리고 부채를 계속 줄여서 현금 흐름을 플러스로 만드시는 겁니다. 저는 부동산이 좋아서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지만 요즘엔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자산이 있습니다.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배당을 주는 여러 금융상품도 좋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사업체도 좋고 유튜브나 블로그 등 자신에게 매월 꼬박꼬박 돈을 주는 거라면 그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조금 더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현금 흐름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자산을 유지하는 데 투입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직장에서 열심히 승진을 한다면 자신의 직장이라는 자산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신입사원일 때 월급을 300만 원 받다가 팀장이 되어서 600만 원을 매월 받는다면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더해지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 방법은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한 번뿐인 청춘을 회사에 바쳐야 하죠. 출퇴근 시간을 포함해서 하루에 10시간, 일주일에 5일, 쳇바퀴 같은 삶을 30년 동안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순간 저는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저에게 이렇게 하는 말들은 전혀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데 뭐가 걱정이냐? 오히려 부장님이 하셨던 이 말만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난 용돈 50만 원 받아. 내가 대기업에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가 고작 한 달 용돈 50만 원이라니. 앞으로의 생활도 대학생 시절과 별반 다르지 않겠구나.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식은 대기업 퇴사였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고 일할 시간에 여러 가지의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했죠. 그렇게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아파트가 한 채일 땐 그저 용돈 수준이었지만 아파트 개수가 많아질수록 제가 받았던 월급만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 길었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죠. 여러분도 눈치챘겠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산은 바로 부동산인데요. 부동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이유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관리하는 데에는 시간이 별로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임대할 때 제가 투입하는 시간은 1년에 고작 하루 이틀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시간을 들여 일하지 않고도 벌어들이는 수익을 비활성 소득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자산들 중에서도 비활성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자산을 사야 인생이 여유로워집니다. 기요사키가 말하는 부의 정의를 살펴보시죠. 부, 일을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다시 말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나서 얼마 동안 살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를 돈 정도로 이해하고 있지만 진정한 부의 의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당장 회사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곧 부의 척도입니다.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시간은 곧 돈이다
정도로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자산들 중에서도 비활성 소득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자신의 지출보다 높아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들은 전혀 다른 세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진정한 인생이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 지금 바로 여기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천국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라는 걸 저는 바로 이때 깨달았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가 천국인데 굳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루빨리 비활성 소득을 만드셔야 합니다. 비활성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의 월세 2. 주식의 배당금 3. 예금의 이자 4. 책의 인쇄 5. 온라인 시스템의 광고 6. 무인 사업에서 나오는 사업소득 그리고 수만 가지. 부동산과 주식을 제외한 자산들은 무자본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돈을 벌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에서 일하느라 바빠 제대로 된 자산을 만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들 한두 번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마는 거죠. 미국의 석유 재벌 록펠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하느라 바빠 생각할 시간이 없다. 기요사키가 말하는 부의 정의처럼 우리는 지금 당장 일을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나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해보고 싶었던 여러 가지 자산들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바로 기요사키처럼 말이죠. 많은 분들이 기요사키를 책팔이 혹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요사키는 임대 수익으로 월 1,000만원 정도를 만든 뒤에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자신이 하고 싶었던 사업들을 하나둘 해나갔던 거죠. 깊은 산속에 있는 자신의 오두막집에서 오랜 생각 끝에 나온 책이 바로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록펠러의 말을 들어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하느라 바빠 생각할 시간이 없다. 다시 말해 생각할 시간만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구했으니 이제 그 다음 레벨로 넘어가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지막으로 마음의 양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